네, 이제 10차시 2강 중국 차문화의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차문화는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농산물을 비롯해서 중국 그 물품이 굉장히 많이 범람하고 있잖아요. 근데 차 역시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 또 좀 약간의 그 객관적인 데이터 등을 기초해서 우리 녹차가 상당히 우수하고 품질이 좋고 또 기호적으로도 맞고 그래서 우리 녹차를 많이 즐기지만 그래도 다양성 차원에서 뭐 조금은 알아두는 것 정도는 좋은데 요즘에 너무 무분별하게 진짜 범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짜 우는 뭐 품질 뭐 이런 가지 하면서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차 문화 수업에 사실 그런 내용 때문에 혹이 이제 그 잘못 소개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크게 좀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차 생활을 할 때 다양성의 차원에서 중국 차 문화에 대한 이해 또 뭐 이어서 강의가 될 뭐 일본 차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리라 생각이 돼서 이제 포함을 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 차 위주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 차 문화와 더불어서 뭐 마시는 방법 정도까지는 그래도 차 생활을 하면서 소양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는 하지만 좀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 이제 자기의 기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할 때 우리 차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신중하고 또 이게 주의 깊게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 기호하고자 하는 차를 선택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세계 그 차 문화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이제 뭐 종주국이라 할 수 있고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일 오래됐고. 그래서 기원전 27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4700년 전 경에 염제 신동씨가 이제 차를 처음으로 이용했다. 약효에 의해서 해독을 하는 약효에 의해서 시작을 했다. 이래서 이제 차의 이용이 시작이 되고 있죠. 시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차가 나는 지역에서는 이게 뭐 약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이 나물 내지는 뭐 어떤 거리 내지는 음식에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되는 그런 식물이니까 그렇게도 이용했었던 어떤 죽이나 뭐 이렇게 먹었던 이런 것들도 그 소수민족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이용이 되는 게 보이는데 사실 유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추정은 좀 곤란하지만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그 소수민족이나 이런 데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많은 그 민족들이 차를 실제로 이렇게 이용해서 식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차라는 식물이 문화적으로 이제 소요되는 거는 4700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유구의 다경이 저술되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거를 차로 기호로 즐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 동다송 한 구절에서 수문제 미시몽에 신역기 내골하니 자이로 통한데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수문제 수나라 그 문제가 임금이 되기 전에 꿈에 뭐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서 뭐 머리를 이렇게 내골을 바꿔놨는데 그때부터 자꾸 아팠다. 그랬는데 한 이제 스님이 나타나서 이제 차를 산중에 있는 차를 먹으면 낫는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차를 마시니까 이 머리 아픈 게 나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차가 이용됐다 뭐 이런 기록도 나오죠. 그래서 이 당대 유구의 다경이 저술되기 이전에도 차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가지로 보이지만 일반에까지 널리 이렇게 보급이 된 거는 아마 이 당대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구가 다경을 저술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문화가 굉장히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다경이 저술된 그 즈음에서 중국에서 이제 당나라 때 금주령이 이렇게 발표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와 전후에서 이렇게 좀 어우러져 가지고 차에 대한 문화라든가 차의 어떤 그런 장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금주령이 내려져서 그 술 마시는 게 이제 법적으로 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더 빨리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차를 모르든 중국은 뭐 땅이 우리보다 상당히 더 넓어갖고 문화 확산이 우리보다는 좀 이렇게 더 용이하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다경이 저술되고 나서 차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전개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당대에는 떡차를 만드는 거예요. 차를 만들어서 지금으로 볼 때는 이게 좀 원시적인 방법이고 좀 보다 발전적인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잎차로 맛있게 만들어서 아주 프레시한 상태, 신선한 상태로 보관을 해서 그거를 마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런 뭐 보관법이라든가 뭐 기온 이런 거에서 상하는 염려, 변질되는 염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만들어서 그거를 떡차 상태로 덩이차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관해 놨다가 마실 즈음에서 그걸 이제 굽죠. 그래서 습기라든가 뭐 냄새가 조금 간단하게 묻어 있는 냄새 같은 거는 살짝 구우면서 제거가 되니까, 그래서 다시 구워서 그래서 가루를 이렇게 내 가지고 그걸 마셨는데, 근데 당대에는 이거를 가루를 내서 그걸 끓여서 먹는 자다법이라 해서 이게 끓일 자죠. 차를 끓여서 먹는 자다법이 있었고, 근데 당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송대가 오면은 이 덩이차를 가루 낸 거를 가지고 이제 말차처럼 이렇게 마시는 거죠. 좀 입이 넓은 이런 그릇에다가 차를 넣고 솔로 이렇게 저어 가지고 마시는. 그래서 일본 차의 경우에는 이 송대 차 문화가 이렇게 일본으로 전해져 가지고, 일본에는 지금까지도 그 이제 말차가 굉장히 아주 강하게 말차 문화가 유지가 되고 있고 하죠. 그래서 송대 이제 말차를 마시는 거를 점다. 우리가 말차 내는 거를 이제 점다라고, 차를 내는 그런 모든 행동을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을 한다면 행다죠. 근데 어떤 의례적으로 할 때는 진다. 근데 말차를 먹을 때는 이제 점다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많이 쓰진 않지만 중국에서는 그 차를 이렇게 우려서 마시는 거를 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냥 차를 우려서 마신다 하는데, 한문 문화권에서 이제 포다라고도 표현하고, 이런 이제 용어들이 좀 많이 중국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한문 문화권들이. 그리고 명나라에 와서, 명대에 와서 가루차를 저어 마시는 게 아니라 잎차를 우려 마시는, 이게 시대에 따라서 어떤 그 차 문화의 유형도 같이 이렇게 왕조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겪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청대에 와서는 한 뭐 300~400년 정도의 역사를 두고는 전 국민에게 이제 차가 중국에서 정착이 된 그런 거를 보고 있죠. 근데 중국에는 누구나 차를 마시고 요즘에는 누구나 차를 마시지만, 사실 예전부터 누구나 차를 마셨던 거는 아니고, 아마 전 국민적으로 상음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은 이제 그 청대에 와서 시작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청대 이후에 이제 공산화 돼갖고 1900년대 초쯤에는 그 문화혁명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차 문화도 많이 소실이 됐죠. 그래서 명맥이 끊어졌다가 나중에 그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뭐 홍콩이라든가 대만의 그 차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본토의 중국에 들어가서 뭐 차를 계속 좋았던, 이 사람들은 계속 차를 먹고 있었으니까 좋은 차 산지에 가서 다시 차를 뭐 구하고 뭐 이러는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차가 다시 근대에 다시 재건이 된 거죠. 다시 복원이 되고 재건이 되고. 그래서 한 1990년대 전후로 해서 중국 차도 다시 재생산 내지는 어떤 뭐 좋은 차들 생산 뭐 이런 발전, 그런 어떤 복원 이런 것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화혁명 때 많은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이 됐죠. 그래서 그 성균관 대학하고 성균관 유도회 따로 있잖아요. 성균관에 있는 그 조선시대 그 우리나라 대학이잖아요. 성균관에 그 중국의 뭐 북경대학생이, 박사과정 학생이 우리 유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유학을 와 있고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문화혁명 당시에 거의 이게 중단이 돼가지고 문화가 이렇게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대로 유지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연결고리를 찾고자 유학을 온 거죠. 그래서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유교도 재수출 내지는 유학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차 역시도 근래에 이제 중국에서 많은 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급작스럽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들어오는데 좋은 차들은 다양성 차원에서 좀 즐기면 참 좋은데, 문제가 우리가 그 중국 차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라든가 식별하는 그런 감각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잘못된 그런 차들을 참 많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시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도 다시 중국 같은 데를 보면 물이 우리나라랑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이죠. 예전에 길을 가다가 개울물도 목이 마르면 따마시고 했지만 중국은 땅이 넓어서 그 물이 좋은 곳도 있지만 물이 안 좋은 그런 곳에서는 차가 필수죠. 그 그냥 아무 물이나 뭐 독일에서 그 석회수 그 물이 많아서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그 물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차가 생필품 정도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도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요만한 유리병인데 이중으로 돼 있어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그대로 잡을 수 있게 된 요만한 병에다가 차를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녹아갖고 다니죠. 본인의 차를 녹아갖고 다니면 뭐 기차를 타도 기차에서 뜨거운 물을 그냥 부어주고 어디 가서든 뜨거운 물을 그냥 조달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병 하나를 갖고 다니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차를 마시고 또 뭐 차를 좀 더 다시 눕거나 아까 우려 마신 거에다가 더 물을 부어서 마시든가 이런 게 이제 생활화되고. 근데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북경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요새 그 테이크아웃 커피 이런 붐이 일어가지고 차 문화가 또 다시 또 그 근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도 우리나라랑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90년대 이후에 겨우 부흥을 했는데 다시 요즘에 그런 뭐 문호 개방으로 서구의 어떤 뭐 테이크아웃 문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차 문화가 위협받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그런 뉴스들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중국의 그 차 문화는 뭐 그 한국이나 일본처럼 차를 즐기는 자리에서 그 그림을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찻자리에 꽃을 장식하고 향을 하나 피우고 요 정도는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찻자리에서 소양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감상할 수 있는 그림도 되고 어떤 도자기 작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시 같은 것도 있겠고 글, 서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꽃 보고 향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 향이 사실 현대화되면서 향수가 많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향 문화도 상당히 이렇게 쇠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향도 품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아무 향이나 쓰면은 오히려 향을 좀 이렇게 피우고 나면은 목도 아프고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래에는 그 천연향 한방의 그 약재를 이용해서 천연으로 만드는 그런 천연향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나 뭐 어디 일본이나 뭐 외국의 그런 수입돼 들어오는 향보다 우리나라 국산 향이 천연 재료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한 몇천 원 정도 이렇게 한 통을 사면은 몇 달을 이걸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용적으로도 이제 줄길 수가 있죠. 그리고 찻자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게 뭐 찌개는 된장 냄새라든가 아니면 생선 이런 걸 구웠을 때 집안에 냄새가 많이 뱄을 때 갑자기 환기를 한다고 금방 이 냄새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차를 그 향을 하나 이렇게 사루어서 올려놓으면은 향이 요만한 선향이 하나 다 타는 동안에 그 냄새가 이렇게 씻은 듯이 없어지고 이런 경험.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향을 이렇게 좀 즐기기 위한 것보다 생활에 어떤 응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그런 향들이죠. 예. 근데 하여튼 중국은 또 땅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차 문화가 좀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마시는 차도 틀리고 차를 마시는 그릇 종류들도 차이가 있는데 크게는 그 남쪽 운남성이나 사천성 이럴 때는 보이차 종류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복건성이나 이런 데는 뭐 우롱차인 무이암차나 아니면 착향한 차, 자스민 꽃을 차에다 착향한 그런 차들을 많이 마시고 또 뭐 절강성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의 녹차죠. 그 용종차, 뭐 병라춘 이런 중국의 용종 그 녹차 종류들을 많이 마시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변방에 있는 지금은 이제 중국이지만 그 티벳이나 몽고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우유랑 섞어가지고 우리 홍차 마실 때 밀크티 하는 거랑은 조금 틀리죠. 같이 차하고 벽돌차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부셔가지고 우유랑 같이 넣고 끓여가지고 그걸 걸러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 자기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천연의 어떤 그런 내용들도 조금씩 집어넣죠. 또 소금을 좀 넣기도 하고 설탕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시고 있죠. 지금 그 티벳에 처마시는 모습은 그 차를 벽돌차를
우유랑 같이 끓여가지고 그거를 걸러서 주전자에다가 지금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담아있는 이 주전자를 들고 가서 이게 여기가 이제 스님 티벳 승려들인 것 같은데 스님들이 자기 잔을 이렇게 앞에 하나씩 다 놓고 있으면 그 잔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따라서 차를 이렇게 마시는 그런 모습인데 티벳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만 한 20잔, 30잔 이상 계속 차를 마셔는 게 아주 생활화돼 있죠. 근데 우리가 마시는 차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지만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보통 이제 그 차를 마실 때 뭐 그릇을 여러 가지로 쓰지만 우롱차 같은 경우는 소형의 자사기, 자사라는 흙으로 만든 그 차 그릇을 이용하고 있고 또 뭐 용종차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근래에 차 문화가 다시 부흥이 되면서 사실 자사 이런 것이 요즘은 뭐 이렇게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차 문화가 갑자기 복원되고 나서는 그릇 조달도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화의 어떤 그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게 유리 그런 제품이 참 많이 중국에서 쓰이는데 그 유리로 된 그런 그릇들도 이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차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중국에는 차를 주로 색깔에 따라서 6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중국 차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이 6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종류들의 차 이파리나 뭐 이런 것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이제 녹차지만 중국에서는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흑차, 홍차 이렇게 색에 따라서 6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우리 시간에서는 녹차가 건강에 굉장히 가장 우수하다고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차의 효능 뭐 백차의 효능이 이렇게 좋고 흑차 보이차의 효능이 이렇게 좋고 우롱차의 효능이 이렇게 좋고 막 이런 자료들 많이 이렇게 올리시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 좀 읽어보면은 그 많은 거는 다 사실인데 그보다 몇 배 더 효과가 있는 것이 녹차다. 이게 뒤에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녹차는 보건적이나 이런 효능으로 만약에 자기가 기여하거나 풍미상 혹시라도 녹차보다 다른 차류를 즐기는 기호성이 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건강적인 그 이유로 치자면은 녹차가 제일 저는 아주 우수하다고 이제 성분 함량이나 이런 거를 근거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차는 땅이 큰 만큼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지만 녹차를 한번 살펴보면 녹차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뉘는데 녹차 찻잎을 채엽을 해서 솥에서 덮어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건조기에서 이렇게 건조하는 거, 건조기에 집어넣고 말리는 거, 그 다음에 햇볕에 그냥 말리는 거, 그 다음에 증기를 이용해서 살청하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초청, 홍청, 쇠청, 중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중국의 전통적인 분류법이고 중국 차의 종류법이에요. 근데 요즘에 간혹 우리나라 녹차를 가지고 초청, 홍청, 쇠청, 중청 이런 식으로 중국차 분류 내지는 중국의 전통 방법으로 이렇게 견강부회가 약간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류를 구별하거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중국차의 가공 방법에 중국 녹차의 가공 방법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꽃이라든가 과일 우리 많이 마시는 자스민 꽃이라든가 뭐 이런 꽃을 착향을 하기도 하고 과일도 그 뭐 복숭아나 뭐 사과 이런 그 독특한 그 과일 향을 이렇게 착향하기도 해요. 그래서 착향을 한 잎 자체가 나오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 향을 좀 첨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재가공차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지금 많이 마시고 있는 그런 뭐 보이차나 뭐 이런 거 뭐 떡차라 병차, 덩이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기납차, 아주 긴밀하게 압력을 줘서 만든 그런 차류들도 이제 재가공한 거죠. 차를 만들어서. 그래서 떡 모양으로 넓게 이렇게 만든 거는 떡차라고 하고 덩어리진 거는 덩이차라고 하고 또 이 돈처럼 구멍이 뚫린 거는 뭐 전차 아니면 돈차 그리고 벽돌 모양으로 만든 거는 벽돌 전해갖고 전차나 벽돌차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차들 이제 기납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출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차를 추출해갖고 농축해서 이렇게 요만하게 농축된 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물을 부어서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지는 그거를 고체 상태로 그냥 만들어서 타서 그냥 마시면은 그대로 우리 커피 그래듈 커피처럼 그런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차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차의 종류들은
몇 가지 중심이 되는 거는 우리 교재 그 해당 부분에 몇 가지 차 그림이 좀 몇 개 소개가 돼 있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하도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아마 주로 차를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차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소유를 하실 때는 좀 객관적인 어떤 검증 내지는 또 우리 차와의 비교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차그릇을 한번 보면, 중국 차는 우리처럼 우리는 주로 뭐 분청이라든가 뭐 주로 백자, 청자도 쓰이지만 이제 분청이 차 맛에 좋아서 분청을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중국의 차그릇 중에서 중국에도 다양한 차그릇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중국의 차그릇은 이제 자사 흙으로 만든 자삭이라는 그릇이죠. 그리고 자사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차를 넣는 것을 다관이라고 하고, 또 그냥 차를 보관하는 그거를 차 항아리, 그거를 차호라고 하죠. 다호. 근데 중국에서는 다호라고 하면은 다관을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좀 참고가 될까 해서 이제 왔는데, 이렇게 다관, 이거를 이제 차호라고 하는데 자사로 돼서 자사호예요. 근데 이 자사라는 그 흙으로 이 자사기를 만드는데 흙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서 흙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유약에 의해서 색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 노란빛이 나죠. 근데 그 자사의 흙에 따라서 붉은색이 나는 것, 또 검은색이 이렇게 아주 짙은 검은색, 이렇게 검은색이 이렇게 도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약간 붉은빛이 도는 거, 그 다음에 교재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제 푸른빛이 도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자사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국 차들은 뜨거운 녹차의 경우에도 뜨거운 물에 보통 우려 마셔도, 우리가 용종차라든가 병라춘 같은 거는 중국의 대표적인 녹차인데 우리가 마시는 식으로 그렇게 온도를 낮춰서 마시면 그 맛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이제 그 스타일의 차이인데, 근데 중국 차들은 뭐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식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차들을 많이 마셔요. 근데 이런 자사로 만든 그릇들은 기공률이라든가 흡습률 같은 것이 우리가 쓰는 그런 그릇들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일하고 좀 틀려가지고 이런 그릇들은 뜨겁게 차를 마실 때 필요한데,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 녹차 같은 거를 마시면은 정말 맛이 없게 우러지는 그런 그릇이 되겠죠. 근데 우리 녹차를 마시는 그런 그릇에다 또 중국의 그 우롱차라든가 이런 차를 우려서 마시려고 하면은 또 제맛이 안 나고, 그리고 차그릇에 그 우롱차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녹차는 은은함을 즐기지만 우롱차라든가 뭐 이런 뭐 보이차 이런 종류들은 굉장히 맛이 강하거든요. 그런 것이 그 우리가 녹차를 쓰는 그릇들에 배어가지고 그 우리가 마시는 그 차를 좀 이렇게 차 맛을 좀 이렇게 제대로 잘 은은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차 같은 것을 마실 때는 이런 이제 그릇, 아니면 요새 유리로 된 그런 것들이 많이, 중국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유리로 된 그런 것들을 많이 쓰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중국 차를 즐기시진 않아도 그래도 드시는 방법 같은 거는 우리랑 조금 틀리니까 참고 삼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수구에 해당하는 그런 그릇이 되는데요. 여기다 녹차는 입이 이렇게 이 다관에서 물을 따라 가지고 입이 여기 이렇게 빠져 있으면, 내 찻잔에 찻잎이 동동 떠 있으면 그거 그냥 먹어도 전혀 무방해요. 정말 괜찮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마시지 않고 남겨놓는 게 오히려 이제 조금 실례의 경우가 있죠.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발효차 같은 경우는 씹어서 먹기가 너무 강하고 좀 그렇죠. 먹기에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채처럼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거는 지금 그냥 급하게 보니까 쇠인데, 이게 이제 사기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질 이런 거로 돼 있거나 나무로 된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받쳐놓고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이 차를 여기다 넣고 뜨거운 물을 그냥 붓잖아요. 뜨거운 물을 붓기 때문에 이게 뜨거워서 이게 붙잡고 있기가 참 힘들죠. 붙잡고 있기인데 끝까지 뭐 이렇게 잡고 있기가 참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놓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되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다 우러나는 거죠. 뜨거워서 요게 잡고 있기가 힘들면. 그리고 요 다간을 잡을 때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잡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잡기도 하죠. 이렇게도 잡고 편하게, 이렇게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잡고, 이제 자기가 편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이제 차를 마시게 되죠. 그래서 잠깐 갖고 오는 김에 이거 이제 자사로 된 그 잔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 잔에다가 식지도 않게 뜨겁게 이 찬물을 이렇게 따라놨는데 이거를 손으로 들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차 먹을 땐 요런 집게 같은 것도 쓰죠. 요런 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아주 얇고 조그만 그릇 같은 거는 이게 닦을 때 이렇게 수세미 같은 거로 닦기도 그렇고 손으로만 닦기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끓이기도 하지만 그럴 땐 이런 솔로 우리 태수기로 쓰는 큰 그릇 같은 데다 놓고 솔로 이렇게 닦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솔이 이제 설거지용이에요. 이 찻그릇 닦는 그런 용으로. 그리고 이런 이런 다호, 이런 자사호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좀 닦아주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이제 이런 도구들을 이렇게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찻상에 자사 그릇들 잔이랑 뭐 이렇게 요 수구에 해당하는 그릇이랑 뭐 차호, 다관이죠. 그거랑 요런 그릇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렇게 쓰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기가 물을 그냥 위에서 이렇게 부으면은 밑에 물바지가 돼 있어 갖고 물을 그냥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붓는데 이게 뜨끈한 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붓고선 그냥 뚜껑을 닫아서 우리기도 하지만 서너 잔 먹고 나서는 좀 향이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발현이 되라고 해서 이 다간 위에다 물을 이렇게 따르기도 다시 해요. 이 위에다가 그냥 물을 뜨겁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이 빠져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걸 쓰는데 우리가 이제 좀 어차피 차 생활을 하고 쓸 때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찻자리에서 물은 한 알에도 있으면은 차행주를 이렇게 다 닦아주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 위에다 물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쓸 때는 좀 우리 전통 것이 아니고 중국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찻그릇 중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거는 요거 개완이죠. 뚜껑이 붙어 있어서 덮을게 개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차를 놓고 물을 붓죠.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 여기 이파리랑 물이랑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마시면 그 잎사귀가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뚜껑으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가면서 마시죠. 뚜껑으로 이렇게 살살 그 이파리가 넘어오지 않게 이렇게 싹 막으면서 이렇게 밑에 뜨거우니까 받침을 받치고 이렇게 마시죠. 근데 이거는 개완이 그릇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1인용으로 그냥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좀 큰 거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울구고 난 다음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이 뚜껑으로 이렇게 막아주면은 이파리가 잘 안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수구에다가 요 물을 또르륵 이렇게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개완에서 우린 차를 따라서 이렇게 잔에다 따라서도 마셔요. 그래서 이 개완은 1인용으로 마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호로도 이용이 되고 있죠. 예, 그런 종류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한번 좀 문양배하고 또 문양배도 이제 이거는 이제 향배죠. 이거는 향을 맡는 거고 그래서 차를 이렇게 주는데 잔을 2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여기 담겨 있죠. 차가 여기 담겨 있으면은 요거 이렇게 해서 쏟아서 여기다가 차를 덜어서 이건 마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향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문양배라 해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그릇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릇이면 아마 중국 차를 좀 즐기기에는 그냥 편안하게 마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국 차 문화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유구의 다경,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차를 하는 사람 한중일 동양 삼국에서는 다경하면은 아주 굉장히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런 내용인데 유구는 당나라 때 3살 때 버려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정확한 나이를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생몰 연대를 추정하고 있죠. 근데 경릉에 버려졌나는데 경릉이라는 곳은
경능에서 버려졌기 때문에 자기 호가 경능자라는 호도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그 호북성에 해당해요. 호북성은 이제 절강성 그 옆으로 중국의 그 남쪽에 해당하는 데인데 제주도에서 한 1000km 정도를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정도의 위치가 이제 호북성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버려져 가지고 그 어느 스님 지적선사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키워져서 어른이 돼서 이제 스님이 된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이렇게 하산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다경을 지어가지고 이제 중국 차의 아주 그 아버지가 된 그런 분이죠. 그래서 다경의 그 내용을 보면은 보통 그 하여튼 이것도 우리 다신전처럼 그 중국 차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중국의 차 문화를 보고시킨 그런 아주 공을 하고 있는 그 책이 되는데 뭐 차의 근원, 차 도구, 차 만들기, 차 그릇 이런 뭐 차 다리기 이런 차에 대한 내용들이 상중하 세 권으로 나누어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7,000여자의 굉장히 그 아주 방대한 책이 되는데 차의 근원에서는 차나무의 모양 또 차자의 기용과 또 우리 가설, 천명 뭐 이렇게 차의 다른 이름들 있죠.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차가 자라는 토양 또 차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이 그 차의 근원, 일지, 원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에 나와 있는데 차가 자라는 그 토질은 난석이라면 자갈돌처럼 이렇게 막 뽀개져 있는 조그만 자잘한 그런 돌들에서 나는 차가 최고 상품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나는 차가 상품이다. 지금도 보면은 차나무는 그냥 일반 그 물 빠짐이 안 좋은 그런 흙에선 잘 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난석 중에서 나는 것이 상품이고 이런 차의 어떤 그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이제 차 도구에서는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드는 때까지 제달을 하는 도구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솥은 뭐 몇 센치, 몇 촌, 몇 척, 뭐 불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차 만들기 그 삼지조 차 만들기에서는 찻잎을 따는 시기와 날씨 뭐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차를 그 뭐 따는 시기를 2월, 3월, 4월 이렇게 돼 있는데 유구가 살던 호북성은 우리 이제 제주도로부터도 한 100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우리 한반도 길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서울서 부산까지가 뭐 500km라고 생각을 해도 2배 그런 만큼 떨어져 있는 남쪽이기 때문에 2월 정도가 되면 세차가 다 나오고 우리나라 제주도는 3월 말쯤에 이제 겨우 아주 제일 어린 요런 조그만 그 촉이 나오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4월 이때 나오는 이제 중국차의 시기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차 그릇 차를 마시는 어떤 그릇들 그리고 차를 다릴 때 그 당대에서는 떡 상태의 떡차를 병차를 만들어서 보관해 놨다가 그것을 구워서 가루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불을 할 때 어떤 숯을 쓰고 뭐 이런 종류들 또 물의 그 품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차 마시기에는 뭐 차를 마시는 뭐 제나라 안녕 뭐 한해 양웅이라든가 이렇게 그 차를 마신 여러 가지 역사적 인물들과 차 마시는 방법 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옛일은 우리가 이제 동다성을 살펴볼 때 읽었던 그 뭐 제나라 안녕 선성인 진정이 임무찬산중하여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여요우옹하고 또 서면의 진무처가 이제 그 혼자 살면서 두 아들과 데리고 사는데 집 안에 옛 무덤이 있어가지고 차를 마실 때마다 올렸다. 그랬는데 그 어느 날 꿈에 그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기 300년이나 이렇게 묻혀 있었는데 항상 나를 이렇게 차를 주고 위해 주고 그 다음에 당신 그 아들들이 이걸 나를 파헤쳐 없애자고 했는데 항상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어찌 모르리요. 이래서 이렇게 하고 사라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마당에 돈이 막 이렇게 뭐 10만 전이나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차의 옛 그 신의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차의 산지, 중국 차의 산지 이제
생산지와 품질 또 뭐 이렇게 시기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는데 생략해도 될 그런 일들 그런 생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림이에요. 마지막엔 그림인데 앞에 설명한 그런 모든 내용을 그거를 전부 이 병풍으로 만들어서 세워놓는 거예요. 병풍이나 족자를 만들어 세워놓으면은 그를 차실에 걸어놓으면은 항상 그걸 눈여겨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차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동다송 전문을 이렇게 병풍을 글씨를 이렇게 나누어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병풍으로 만들어서 차실에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면은 차를 마시다가도 보게 되고 항상 때때로 그걸 보면서 즐기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다경은 마지막 열 번째는 그걸 전부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관해서 두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다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한글로 번역된 그런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동다송이나 다신전 정도를 읽으면은 우리가 차생활을 소요하는데 크게 그렇게 궁금하거나 뭐 이렇게 아쉽게 이렇게 알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경 정도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은 우리 책 외에 한 권을 좀 관심 있게 한다 그러면 다경 정도는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국에 가서 몇 가지인데 중국에는 그 땅이 넓어서 물이 좋은 곳도 있지만 물이 안 좋은 곳이 참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좋은 물. 우리는 물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은 다 좋은데 우리도 물에서 속리산 삼타수 그리고 오대산의 우퉁수하고 그 다음에 또 달래강에 있는 이제 그 충주의 달천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물은 세 가지로 이렇게 또 뽑기도 하죠. 그래서 오대산하고 속리산하고 충주에 있는 그 물을 좋기로 뽑는데 중국에서는 물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물에 대한 품평이 굉장히 더 많고 또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 장우신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전다수기에 보면은 제일 좋은 물이 뭐 양자강 남령에 있는 물이 첫째고 무석에 있는 해산의 물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관음사의 물이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그 장우신의 전다수기에 나오는 이제 해산의 물이 두 번째예요. 근데 우리 추사 선생 글을 한번 전에 조선시대 차인들을 살펴보면서 해산에서 차 마시기 그거 한번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에서 제일 두 번째로 좋은 해산에서 그 물을 이용해서 차를 마시는 그런 거에 대한 글 같은 거 있었던 것이 이런 이제 장우신 같은 분이 전다수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좋다고 평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북송 때 구양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당송 8대가 이 사람이 대명수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유구가 다경에서 산해물이 으뜸이고 강물이 버금가고 우물물은 제일 하등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산해물은 유천이나 돌못에 게으르게 흐르는 것이 으뜸인데 물이 막 폭포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막 빠른 급물살이나 솟구쳐 흐를 정도로 급한 여울 이런 물들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고여 있는 물도 쓰지 않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강물을 쓰려면은 강심수가 되는 거예요. 인가에 막 있는 곳은 인가에서 쓰는 오폐물이나 이런 게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진 곳.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강에 가서 강심수를 길어오기도 하죠. 그렇게 쓰고 또 우문물을 쓸 때는 많이 길어가서 좀 신선한 그런 물들을 이용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부차산수기 구양수 이분이 쓴 부차산수기에는 보면은 장우신이 이야기한 그 얘기를 순 거짓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장우신의 전다수기는 순 말도 안 되는 말이라 이 장우신의 이야기를 이제 반박하고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그 소위가 쓴 탕품 16탕품이라 그래서 그 물의 종류를 많이 구별할 때 쓰는데 어떤 물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앞서도 살펴봤지만 말이 어눌하고 몸이 아프고 막 이런 사람도 이제 물을 한번 제대로 된 물을 하나 먹으면 몸이 말끔해지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 소위의 탕품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모문석의 다보. 여기는 차의 산지라든가 이런 생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일본 모문석 다보의 그 주의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고구려 엠무덤에서 이제 출토된 어떤 그 덩이차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게 이 다보 그 5대 모문석의 다보 책이 되죠. 그 다음에 북송 때 이제 채군모죠. 채군모 이 사람이 쓴 이제 다록. 여기도 처음에는 차의 분별이라든가 그 다음에 찻그릇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런 중국의 다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북송의 휘종 황제죠. 이 사람이 대간다론이라는 책을 저술했죠. 그래서 우연히 한가한 때에 차의 정밀하고 자세함을 연구하여 보았다. 아랫부분이에요. 맨 아래. 연구에서 얻어진 묘리는 후배들이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니 처음부터 끝까지 20편을 열거하여 다론이라 이름 짓게 된 것이다. 차의 산지, 차 만들기, 차 가리기, 백차, 뭐 차의 이름 이런 것들을 줄줄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대간다론 이런 책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중국의 차 문화가 어떤 식으로 향유가 되고 또 물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 그 다음에 어떤 차인들이 차를 향유했었던가, 그 다음에 종류들 이런 거를 살펴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에 중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일본의 차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